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오늘은 크라우드웍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KT 컨소시엄이 소버린 AI 그 선정 기업에서 제외되면서 이번에 큰 폭으로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금 KT 컨소시엄이 탈락이 됐는데 정작 KT는 별로 안 떨어졌어요. 좀 억울하죠. 정작 주관사 자체는 빠지진 않았는데 이들을 돕고자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크라우드웍스와 솔트룩스는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사업에 있어서 개별적인 악재가 있었다라고 하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KT가 떨어진 이후로 정작 도와주기 위해서 참여했던 그들은 뭐 콩고물을 얻어먹으려고 뭐 참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 정작 대장은 전혀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 굉장히 억울한 모습인데 그런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탈락된 기업들 몇 개 종목들을 좀 위로 영상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크라우드웍스를 좀 준비를 했고, 오늘의 영상의 취지는 그냥 위로에서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크라우드웍스가 개별 악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갔었던 경쟁력이 최소한 지금 억울하게 받고 있는 주가보다는 좀 올라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좀 검토를 해보고자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지금 소버린 AI 이 5개 기업이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기존에 참여했던 그 10개의 기업, 기존에 탈락했던 모든 그 주관사들 컨소시엄들에게 정부에서 마치 좀 위로금을 주는 것처럼 무언가 제시했던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크라우드웍스의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잘 따라 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얼른 밥 차려와. 밥 차려가지고 시작. 텐선비 남윤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일단 이 뉴스인데요. 이 뉴스가 오늘 나왔죠. 오늘 오후 장 마감 이후에 5시 14분에 나왔는데, 이 국가대표 AI,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소버린 AI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쉽게 탈락한 팀에도 정부 지원의 기회가 열린다. 이거 뭔가 솔깃한데 무슨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5개 정예팀에 선발되지 못한 기업들에게도 GPU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라는 내용이에요. GPU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좀 보면 6위부터 10위까지 탈락한 팀뿐만 아니라 처음에 접수했던 5개 팀까지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0개 팀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정된 5개 팀은 이미 할당되어 있는 GPU를 제공을 받을 거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 또 있나 봐요. 거기에서 할당된 GPU를 이 나머지 10개의 기업들, 탈락된 기업들에게도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그리고 특화 모델 등 다른 방식으로도 추가 사업을 기획해서 참여 기회를 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생태계를 더 확장하기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탈락 기업들이 제안한 결과물이나 아이디어도 버리기 아까운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 또한 사장되지 않도록 챙길 계획이다. 이런 거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정말 중요한 거고, 단순히 막 1등 가리기 그런 싸움이 아니라 전부 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AI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주가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좀 억울한 입장이 있지만 사업적으로는 최대한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모습들 필요한 것 같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가 추가로 확보한 앨리스 그룹의 엔비디아 B200 512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512장을 이들에게 부여한다라는 계획이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탈락한 팀들도 이런 정부 지원 기회를 준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소버린 AI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 AI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가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카카오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카카오가 우리나라 AI 정책과 뭐 별개로 갈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은 다 생태계 안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고 있는 크라우드웍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크라우드웍스의 간단한 좀 기업 개요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네, 크라우드웍스의 현재 주가는 8월 4일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16% 정도 빠진 7,260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원도 채 안 돼요. 676억 원이고, 발행된 주식수가 1,000만 주가 안 됩니다. 93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대주주 지분이 240만 주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빼면 한 690만 주 정도 되는 거죠. 유통되는 거래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작은 거래량으로도 오늘같이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질 수 있고, 반대로 작은 거래량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종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은 52주 최고 최저를 봐도 거의 바닥권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차트 분석은 마지막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지금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이 2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1분기 실적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올해 매출 가이던스는 160억 원을 잡고 있어요. 작년에 120억 원, 재작년에 240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160억 원은 큰 폭으로 오른 공격적인 수치는 아니긴 하지만 지금의 1, 2분기 이 매출 추이를 봤을 때는 지금 40억 원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지 뉴스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하나투자증권에서 크라우드웍스 관련된 리포트가 5장짜리, 뭐 내용은 크게 없어요. 이 에이전틱 AI 플랫폼, 이 RP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우드웍스가 올해 2월 론칭한 RP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에이전틱 AI 플랫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에이전틱은 이제 비서 역할을 하는 AI 모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데이터 전처리 및 파이프라인 구축부터 AI 서비스 모델의 운영 및 관리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에이전틱 AI 솔루션이다라고 이 RP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에이전틱 AI 솔루션인데 이게 타겟하고 있는 시장이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기업형 LLM 모델이에요. 거기에 이제 뭔가 그들만의 버티컬 AI를 구축해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원스톱 에이전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데이터 전처리부터 마지막 운영 관리까지 지원해주는 솔루션이다. 근데 이게 기존에는 프로젝트를 구축해주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나 여러 가지 뭐 그 소프트웨어 비용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RP는 지금 구독 모델, 구독 형태를 수익 모델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언가 좀 수익성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자, 올해 2분기 크라우드웍스의 매출 실적을 보시면요, 매출액이 20억 원 정도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 대부분 18억 원 정도가 데이터 사업 쪽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기업형 맞춤 LLM 데이터 이쪽 매출이 1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63% 증가하면서 이쪽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사 끝부분 쪽에 보면 이 RP를 통해서 올해 2분기 증권사 및 손보사향 납품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미 예정되어 있는 매출이 일부분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크라우드웍스의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사를 보면 가트너라는 이제 기관에서 선정을 한 생성형 AI 엔지니어링 부분 이머징 스페셜리스트에 이제 크라우드웍스가 선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어디에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뭐 그 정도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선정된 기업들의 내용을 보면, 네, 여기 기업 개요 설명을 보면요, 방금 보셨던 그 가트너에서 생성형 AI 도입 혁신 보고서를 냈는데 이쪽에 LLM OPS, 이 OPS는 오퍼레이션스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LLM을 만들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비스 부문의 유일한 한국 기업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등재되어서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것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들을 쭉 얘기를 해주고 있고, 자, 이번 선정은 크라우드웍스가 이 데이터 라벨링 전문 기업에서 AI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데이터 라벨링뿐만 아니라 이 자체적인 이 LLM 구축 사업 내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력들을 이런 가트너 보고서 등에서 언급이 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한번 급등했었던 뉴스가 있었죠. 이거 주주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8월 1일에 북미 진출 K쇼폼 드라마 번역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라는 내용으로 주가가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뭐 10,000원 근처까지도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뭐 7,200원까지 떨어져서 굉장히 좀 무색한 호재가 되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레퍼런스로 구축이 되면서 유사한 또 수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으로 잠깐 본다면 우리나라 K 컨텐츠도 나름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죠. 특별히 이제 쇼폼 드라마가 좀 유행인 것 같은데 저도 지나가면서 한두 번씩 보긴 했는데요. 이 북미 시장 쪽을 타겟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K쇼폼을 북미 사람들이 한국어는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문화에 맞는 언어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번역 프로젝트를 크라우드웍스가 이제 맡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수주는 코탑 미디어라는 곳으로부터 발생을 했는데 북미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뭐 다양하게 확장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이 뉴스 내용은 단순히 뭐 협력이나 MOU 내용이 아니죠.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사였기 때문에 주식시장 내에서도 이 부분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크라우드웍스가 이제 네이버가 지분 투자한 회사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기는 한데 네이버가 크라우드웍스뿐만 아니라 퓨리오사 AI도 지분 투자를 했고요. 클로봇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업체인 클로봇과도 또 지분 투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버과 크라우드웍스는 네이버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 둘 사이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자, 이런 MOU를 체결을 해서 이 피지컬 AI 시장, 휴머노이드 이 로봇 데이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발판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무언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데이터 라벨링, 이 데이터 기술 자체가 피지컬 AI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클로버가 손을 잡았던 거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단기간 주가에 어떤 변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뉴스입니다. 크라우드웍스 투자자뿐만 아니라 클로버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지컬 AI라는 게 로봇이 일단은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얘를 학습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이제 걸어 다니고 여러 가지 물건을 짚고 막 뛰어다니고 할 텐데 이런 물리 환경, 뭐 중력이나 마찰력이나 뭐 여러 가지 관성, 뭐 여러 가지 물체를 짚고 밟았을 때 느끼는 물리 환경들 있잖아요. 이것을 데이터화 시켜서 로봇에게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크라우드웍스가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크라우드웍스의 장점과 클로봇의 이런 솔루션들이 이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크라우드웍스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높은 가치를 둘 수 있는 뉴스가 바로 이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주가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6월 9일에 나왔었던 뉴스예요. 자, 올해 6월 9일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장중 한 10% 정도 반응을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반응을 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 뉴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게 어떤 뉴스냐면 메타가 100억 달러 정도 LLM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메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 회사가 페이스북이었죠. 근데 메타버스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명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투자와 함께 이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됐죠? 처참하게 망했죠. 그래서 구조조정까지 지나가면서 이제 메타버스에 얘네가 집중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들이 포커스를 잡은 게 바로 AI입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이미 선점하고 있었던 그 AI 시장에 이제 메타가 뛰어들면서 라마라고 하는 AI 모델을 만들게 되죠. 라마가 계속 지금까지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간 이 AI 시장 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오픈 AI의 인력을 막 빼오면서 대대적인 인력 확보를 계속 가져갔었고 공격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이 AI 인력을 한 명 끌어오기 위해서 거의 뭐 1조 원 넘는 금액을 투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했고요. 메타가 보유하고 있는 GPU 개수가 32만 개가 넘는 걸로 저도 얼핏 보았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GPU 인프라와 그리고 이 자금력을 동원해서 AI 인재들을 공격적으로 유치를 했고 또 최근에는 애플의 핵심 인력들 2명을 메타가 또 스카우트한 내용들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듯 메타는 AI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공격적인 행보를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연장선으로 1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느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 보면 AI 데이터 인프라 기업 스케일 AI라고 하는 기업에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거는 투자가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에 나오죠. 메타가 스케일에 143억 달러, 아까는 100억 달러였는데 더 큰 금액을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 AI라고 하는 기업은 이제 메타의 회사로 이제 편입이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스케일 AI의 CEO죠.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이 굉장히 젊어요. 이분이 94년생인가 97년생인가 97년생인 걸로 얼핏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젊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알렉산더 왕인가 그래요. 그 뭐 알렉산더 왕이어서 알렉산더 왕이 아니라 진짜 이름이 왕입니다. WANG죠. 알렉산더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젊은 사람이 이제 메타의 AI 핵심 인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스케일 AI라는 기업도 메타의 자회사로 한 49%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제가 얼핏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듯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한 거고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스케일 AI는 이미지, 텍스트 등 비정형 데이터를 가공해 AI 학습용으로 정제하는 데이터 라벨링 기업이다. 자, 우리가 크라우드웍스를 설명할 때 나왔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크라우드웍스와 하는 사업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 메타가 눈독 들이고 있는 이 회사가 크라우드웍스의 사업 영역과 비슷하기 때문에 메타가 이 사업 영역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크라우드웍스가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내용이죠. 물론 크라우드웍스와 이 스케일 AI라는 기업은
경쟁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회사입니다. 뭐 매출 규모도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기업이긴 하지만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메타가 집중할 만큼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이 데이터 라벨링 쪽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웍스도 물론 지금은 수주 매출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으로 이 AI 생태계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커졌을 때 그 각각의 도메인별로 필요한 사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양한 AI 수요층들을 통해서 이 데이터 라벨링은 제공이 될 수가 있다는 내용들 우리가 이 기사로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웍스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저는 이 뉴스를 토대로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크라우드웍스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영역과 회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의 긍정적인 전망들을 우리가 다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희망회로를 충분히 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차트로 넘어와서 앞으로는 투자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차트의 상황을 보면 안 좋죠. 일단 모든 이평선들을 지금 다 깨트린 상황이고 심지어 200일선마저 지금 일시적으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200일선을 깨고 내려오긴 했지만 저는 이 연속성이 계속될 거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오늘 좀 일시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좀 나왔을 뿐이지 일단은 이 200일선 정도는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이 보였던 이 급락의 모습은 다소 좀 과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고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RSI 그 지표를 참고를 할 때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70이 넘으면 과매수다, 뭐 40 밑으로 내려가면 과매도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긴 하는데 그 기준으로 봐도 지금 약간 과매도 상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날 40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위치 자체는 이 RSI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과매도 구간이다라는 걸 지표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하락폭이 굉장히 좀 클 텐데 더군다나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신규 매수자가 아닌 이상은 유상증자 참여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분들은 7,000원에 이제 유상증자 청약을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그 청약을 받는 이 7,000원의 주식이 신규 상장이 되면 어느 정도는 좀 물탄 효과, 희석이 되겠죠. 그것을 감안했을 때를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평단가가 아무래도 지금은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하락폭이 가슴 아프게 지금 보이는 시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7,000원에 유상증자 참여를 하셔서 상장하게 되면 지금의 평단가는 그래도 한 8,000원 선 정도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쉽게 계산을 했을 때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간이 이제 막 12시가 지났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1.46% 상승 중이죠. 미국 시장도 보시면 다 빨개요, 대부분. 그렇죠? 일부 종목들 빼고는 양호한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만약에 좀 빠지는 장으로 마감이 되면 우리나라 국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전체 지수가 좀 떨어질 거고 그러면 크라우드웍스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나스닥이 1%대 상승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미장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뭐 전체 지수 영향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비슷하게 국장이 내일도 이런 분위기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오늘 조금은 좀 과열 양상을 보였던 이런 하락폭이 내일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8,000원 선까지는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랐으면 좋겠는데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몇 거래일 사이에 8,000원대까지는 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8,000원대부터죠. 그때부터는 이제 또 다른 또 갈림길에 또 놓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0원 다음에는 9,000원대가 일단은 1차적인 저항을 맞이할 것 같고요. 9,000원대라고 하면 제가 뭐 1,000원씩 올려서 마치 뭐 짜맞추는 것 같긴 한데 9,000원대가 기존에서도 계속적인 이런 저항을 맞이했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또 공교롭게 만원대예요. 그래서 지금 1,000원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적인 1단계, 2단계, 3단계의 저항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이고 최근 들어와서 매물대 위치를 보시면 아직까지도 이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웍스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의 이 낙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1차
1차적으로 8,000원대까지는 어느 정도 빠르게 회복할 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일단은 8,000원대까지는 빠르게 회복을 할 수는 있겠지만 9,000원대, 만원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수익을 바라보는 이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거래를 동반한 상승이 좀 나와주기 전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사실 크라우드웍스 투자하신 분들이 기대했었던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에 AI 강국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죠. 그 위원회 이제 원외 부원장이 3개의 그룹사 이제 대표가 거기에 이제 임명이 됐었는데, 크라우드웍스 대표 그리고 이스트소프트, 솔트룩스 대표가 각각 그 원외 부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친화적인 성향이 좀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기대감들을 가져갔었던 거고,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회복을 했었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실망스러운 하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것은 유상증자가 공교롭게 그 고점 부근에서 나오면서 AI 강국위원회는 사실 어떤 구속력이 없는 말 그대로 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위원회에서 어떠한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지 않고요. 어떤 움직임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 부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었던 크라우드웍스조차도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정부의 수혜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소식은 우리가 크게 기억하지 않아도 되겠다. 다만 그나마 좀 이재명 정권과는 좀 친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 자, 우리나라가 소버린 AI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 나가면서 크라우드웍스가 아예 동떨어진 행보를 걸어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일말에 좀 기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메타 관련된 스케일 AI 그 뉴스 기억하시죠? 그 뉴스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크라우드웍스가 사업 영역을 어떻게 잘 확장해 나가고 있는지 관찰해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대응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라우드웍스는 AI 섹터의 대장주가 아니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AI 대장주가 없는데 크라우드웍스만 갖고 계시다 하시면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포트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물려 계신 시점에서 변경은 어렵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점 8,000원대, 9,000원대, 만원대를 말씀드렸는데, 본인의 평단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익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요,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금씩 좀 분할 매도를 하셔서 수익 실현을 일부 하시고, 그때마다 기회를 주는 대장주 섹터로 포트 변경을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개 다 빠졌을 때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대장주로 옮겨라 라는 말씀도 간혹 드리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대응하시긴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이 AI 섹터 내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너무 좀 과도하게 빠져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회복을 좀 기다리셨다가 8,000원이 됐든 9,000원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유상증자 그 발행분이 상장이 되는 그 시점까지 좀 기다려 보셨다가 수익권이 왔을 때 일부분 분할 매도를 하시고, 제가 수익 실현을 하라는 관점이 아닙니다. 수익 실현은 그럴 때 하는 게 아니긴 하지만 대장주로 옮겨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기회를 보고 그때 시점에 한번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크라우드웍스 이제 위로 영상은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도 이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요. AI는 우리가 뭐 악재를 맞이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일시적인 실망감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웃집 딸내미가 그냥 명문대 간 것으로 인해서 좀 배가 아플 뿐이지, 여러분들의 자녀는 역시나 공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집 딸내미가, 우리 집 자녀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크라우드웍스의 사업 내용만 잘 보시고요. 남의 집 딸내미가 뭐 대학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하면 크게 불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대응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네, 기다리시고 좋은 때가 또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도움이 되실 만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섬이 남인택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